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오늘은 자유기고가 정기수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의 선택, 사실상 사임밖에 없다. 자, 이 얘기는, 대통령을 향한 이런 얘기는 (2016년도 10월) 달에 지금쯤이지요. 11월, 12월 이때 태블릿 PC가 나오고 뭐 빨간 걸로 뭐 고쳤다 뭐 이래 나올 적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게 나라냐면서 광화문 광장에 참석하고 그럴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사과 필요 없다, 내려오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벌써 아마 사임이나 탄핵이나 하야나 이런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분이 뭐 대통령 되면은 광화문에다가 뭐 사무실 차려놔 놓고 누구와 막걸리를 허심탄회하게 마셔보겠다, 다 말짱 도루묵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가 구중군 걸로 보이는데 구중군 걸로 아니라 구구구구 구중군 걸로 변해버렸으니까 세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 사과하는 것도 하는 김에 멍땅거려서 하지, 그 중간 탄핵에 있었던 얘기도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몇 줄 되지도 않은 그런 사과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달려보고 요즘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 지지율을 반전시켜 보려고 그러면은 그건 어려운 문제지요. 정기수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에 윤석열과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의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옆구리가 확실히 그런 걸 못 느끼는 모양이죠. 이래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아유, 문재인 대통령 주변 강요들은 왜 춤을 추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부동산도 저거 억수로 춤추게 만들었는 거, 이제 올리는 게,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이제 진정의 기미는 커녕 지금 시작이라는 말도 있어요. 시작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동산도 춤을 추고 앉았고, 우리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멀쩡한 검찰 조직을 개혁을 하려면은 좀 사리에 맞게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국회와 가지고도 서로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가 되는 개혁을 해야지, 일방적인 지금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도 지금 18개 상임위를 그대로 독식해가지고도 너 안 하면 우리 한다 하는 식으로, 또 국민의힘은 그렇더나 6개 우리인데 돌아오는 거는 주겠지 하고 하다가 만용 부리다가 그거 안 하려면 쳐보라,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몽땅 가지고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응?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의결되고 있는 문제점들 하나하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아닙니까? 단독 처리. 이거 전부 다 문제 내야 돼요. 하기야 내가 언제부터 그런 얘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폭은 억수로 있는 사람이라고. 야당에 저가 뽑은 대통령, 응? 모가지 친 그런 무리에다가 또 그걸 지키지 못한 무리에다가 이당 저당 댕기면서 훈수 둔 그런 사람을 또 가지고 그 애 먹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배치 달아가지고 대장은 엉뚱한 거 아이고 이당 저당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국민의힘 저당에다가 대가리 갖다 떡 올려놔놓고 그거 모시고 앉았어. 모시고 앉았는 건 며칠 전에 사과하는 거 지 옛날에 국보에 있던 거 그따 없거나 사과하지 여와서 무슨 놈의 사과야. 그걸 또 지켜보고 있어. 그래 놓고는 그것도 사과라고. 아이고 초선이 대표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대표 시키는 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주영 대표, 원내대표, 사표 2번 내가지고 2번 받아들이대. 그것부터도 아마 국민의힘은 참 인재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주영 대표도 탄핵하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또 대장하다가 여기 돌아가지고 저는 솔직한 말이지 탄핵에 참여했는 국회의원은 인간으로 보기 싫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안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사임밖에 할 수 없게 놓여져 있는 상황을 정기숙 칼럼으로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가? 필자는 어젯밤 인터넷으로 법원의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긴급뉴스 제목을 보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았다. 그 답은 대통령 문재인의 사실상 사임이다. 다시 말하면 사임에 준하는 대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하는 용단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판사 홍순욱의 판결에 경의를 표하는 예를 먼저 표해야겠다. 필자는 어제 글 데일리형 정기수 칼럼 정경심 재판장 성탄 전야에 희망과 축복을 선사하다 해서 이 결정을 암시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조치된 직무 배제를 취소한 판사 조미연, 조국 안의 정경심 유죄와 조국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판사 임정엽, 그리고 판사 홍순욱이 어용 교수들을 동원해 구차한 사유들을 엮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모의를 한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뒤에 숨어 있다. 그것을 제거한 대통령 문재인의 법치와 헌법 유린 행위를 결국 심판하게 될 것으로 낙관한 것이다. 이런 낙관과 예측은 필자가 대단한 신통력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검찰과 법원이 정권 편에 서서 거꾸로 결정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사람들이
경제는 선진국이나 정치는 중진국으로 보는 현재 평판마저 지키지 못하고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에 감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미연, 임정엽, 홍순욱을 비롯한 한국의 3천여 명 가까운 판사들이 자랑스럽고 비록 사필 규정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판사들과 함께 2천여 명의 검사들도 박수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들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불러주기가 부끄러운 추미애 망나니 짓에 단호하게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을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걸고 밝혔던 것이다. 문재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이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고집이 세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그가 그토록 무모한 애정을 갖고 국민 여론의 반대 장관, 나아가서 대선 후보를 지키려 한 조국과 그의 아내가 결국 법원에 의해 파렴치범들로 결론이 나고 있다. 또 윤석열 축출 기도로 원칙주의자 법관들 결정의 이전 2패, 대통령 거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마당에 그가 사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라를 뒤흔들고 다수 국민들의 혼란과 반감을 불러일으킨 자기 사람 키우기와 남의 사람 버리기 작전에 실패했다면 그에 맞는 자세를 갖춰야 나라의 최고 공복으로서의 도리다. 추미애는 후임자가 무엇이고 추미애는 후임자가 무엇이고 상관없는 법무부에서 당장 쫓아내야 한다. 아마 그녀는 장관으로 물러나면 수사를 받게 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일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과의 싸움 과정에서 일으킨 위법, 불법 행위가 너무 많아 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더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2인자 자리에 있는 차관 이용구도 바로 사표를 받아야 한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피의자인데 그 운전수에게 돈을 주고 합의해 처벌을 면한 잡범 수준의 인물이다. 문재인은 이런 자를 윤석열 징계위 구성을 위해 급히 임명했고 그래서 추미애가 나가면 법무부를 지휘하는 장관 대행을 맡게 된다. 이건 안 될 일이다. 인사를 철회해야 할 대상은 또 있다. 장관은커녕 보통 공무원 자격도 안 되는 막말 주인공 변창흠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 지난 공공기관장 재직 시절의 발언들이 줄줄이 공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런 품질 떨어지는 인사들만 골라서 들어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요약하면 첫 단추는 국민 앞에 진실로 머리 숙여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추는 국민 절대다수가 한심해 해하고 창피해하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낙마시키는 것이다. 언론 보도 내용을 청와대에서 확인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명, 임명을 취소하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집 부리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깨어야
할 세 번째 단초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그 일이다. 대통령 문재인과 집권 여당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속마음으로는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한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정책 방향은 옳았다고 강변하는 게 말이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올 연말을 가장 홀가분하게 보낼 사람은 물러난 국토부 장관 김현미일 것이다. 그녀 자신의 소신인지 청와대 친문 세력이 시킨 일인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은 청와대의 정책실을 가리킨다. 부동산 정책을 24번 내놓은 결과가 현재 대한민국 임차인이나 임대인들을 모두 불만스럽게 하고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는 이 난장판에서 해방돼 유유자적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행복한가. 문재인은 그 후임으로 막말의 반시장주의자인 이념적 관변, 도시 문제학자를 앉히려 하고 있다. 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고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탈원전 정책도 이쯤에서 포기하길 권한다. 친원전이 반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미몽과 무식에서 이 정권은 졸업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감소를 위해 석탄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무경의 원자력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니다. 그 안정선도 검증된 사실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로 죽은 사람은 제로, 0명이라지 않는가. 문재인은 1368명이 사망했다는 주장과 잘못된 주장을 믿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판도라는 재난영화를 보고 받은 감명과 함께 경제평가까지 조작하며 이것은 감사원장 최재형의 감사 결과 통보로 윤석열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 실력 좋았던 한국의 원전을 생으로 쓰레기화할 비용이 무려 2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있다. 곧 전기요금이 오르는 탈원전 전기세 고지세가 죄 없는 국민들 집으로 날아들 예정이다. 날아들었다는 말도 있다. 아이고 이런. 마지막 단추는 공수처이다. 문재인과 친문들이 이 공수처 노래를 제발 그만 불러주기를 바라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그것은 그대들이 사는 길이다. 윤석열 최고승 판결승이 나오지만 민주당 대변인이 할 말은 유감이지만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공수처 설립은 설립대로 였다. 참으로 불쌍한 집착이다. 윤석열 잡으려고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폭력을 휘두르며 법 개정을 마친 공수처를 자기들 입맛대로 처장 뽑고 검사들 뽑아서 세워 윤석열 검찰을 파헤치고 있는 청와대 관련 수사들을 빼앗아 뭉개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들도 수사하기 시작하면 국민과 언론, 야당이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는가? 그것은 자기 무덤을 더욱 깊게 파는 어리석은 짓이다. 문재인과 586 운동권 출신 친문들은 자신들과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구를 고민해서 찾아야 한다. 레임덕은 이제부터 매우 가속화될 것이다.
정기수 자유기구가가 이런 column을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게 아마 검토가 됐을 거예요. 제가 전번 방송에서도 그런 거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말꼬리 잡혀가지고 법정에 서야 될 만한 그런 말들은 아주 피하고 피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여부는 뭐 우리가 거리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엄청 몸살이고 있는 것만큼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도 지금 아마 울산 선거, 울산 부정선거하고 탈원전 정책하고 경인선 가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벌써 많은 흠결이 있어요. 빨리빨리 그래도 정리하는 게 나을 겁니다. 5월 10일이 만 4년 되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임기 대통령이 되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정치 앞으로의 행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라든가 농객들이 사실상 사임밖에 탄핵밖에 하야밖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명쾌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림은 보기 싫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